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절대 권력을 누린 박정희의 세 여인, 김호남, 이혈란, 그리고 유경수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경수 여사는 함께 살았던 세 번째 여자였고, 육 여사에게 박 대통령은 생애 첫 남자였습니다. 김호남과 결혼. 박정희는 대구사범 5학년이던 1936년 4월 1일 고향 선선에서 김호남과 결혼을 했는데, 박정희는 19살, 김호남은 16살이었고 신부는 무던한 여인이었지만 박정희는 결혼이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를 받아왔는데, 박정희는 결혼식 날 도망칠 궁리까지 했지만 결국 늙고 병든 아버지를 생각해 결혼식을 올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김호남은 관습에 따라 1년간 친정집에 머물렀고 1937년 4월 박정희가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한 후에는 상모리의 시댁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박정희는 이따금씩 처가나 친가에 내려가도 친구 집을 겉돌다 대구나 문경으로 올라갔으며 1937년 11월 김호남이 딸 박재옥을 낳았으나 박정희는 여전히 아내를 냉대했습니다. 김호남은 박정희가 집에 없는 동안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막내 며느리가 안쓰러워 연민의 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중국에서 해방을 맞은 후 해방 이듬해 고향집으로 갔기 때문에 김호남과 4개월 가까이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었지만 틈만 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1946년 9월 조선경비대 사관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갔고, 다시 홀로 남은 김호남은 딸 박재옥이 11살이던 1948년 딸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 대구에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박재옥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선산의 외갓집을 거쳐 사촌 오빠 박재석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비로소 박재옥은 안정을 찾고 국민학교 5학년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고 합니다. 박재옥이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들은 것은 1952년 박근혜가 태어난 직후였는데, 박재옥은 21살이던 1958년 10월 박정희의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화여 대생 이혈란과 동거. 박정희는 조선경비대 사관학교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1947년 가을, 전에 함께 근무했던 춘천 발현대 경리장교의 춘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신부는 함남 원산에서 태어나 루시여고를 나와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월남한 여성이었는데, 한북 청진에서 태어난 여고 동창 이혈란을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이혈란은 당시 이화여대 아동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고향에서 단신으로 월남을 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려 가정교사를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성격도 쾌활한 이혈란을 보는 순간 박정희는 연애 감정을 느꼈는데, 결혼 당일 저녁 이혈란도 참석한 피로연에서 박정희는 조선경비대 사관학교 동기생에게 이혈란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혈란은 나중에 명동에서 박정희를 만났는데 키가 작아 볼품은 없었지만 박력과 기품은 있어 보였고, 박정희는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로 이혈란을 찾아갔습니다. 이혈란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자신에게 박정희가 잘해주고 학비도 보태주어 조금씩 마음이 끌렸고 1948년 약혼까지 하게 되었고, 박정희 대위는 용산의 관사에서 이혈란과 동거를 했습니다. 이혈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여름방학 때는 대학 기숙사를 비워주어야 하는데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박정희의 관사에 들어간 게 동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8살 아래 이혈란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은 집요했는데, 이혈란이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든 사전에 관사로 데려왔습니다. 박정희는 이혈란에게 본처와 10살이 넘은 딸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즈음 박정희는 본처 김호남과 이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여수 반란 사건의 남로당 주요 군사 책임자로 밝혀져 체포되는데, 이혈란은 박정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실어 내려왔는데 동거 중인 남자가 빨갱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는데, 얼마 후 수사 담당자 김창룡이 찾아와 박정희의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체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달아나지 않은 것은 혈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정희가 결혼하고 11살 난 딸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지만 박정희를 떠나지 않았는데 박정희가 자신을 찾아내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박정희는 어디든 갈 때마다 이열란이 달아날까봐 데리고 갔으며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열란은 2년 반 동안 7에서 8번 가출을 시도했으며 박정희에게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애원도 했는데 그럴 때면 박정희는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으며 살다가 언젠가부터 박정희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했고 싸움도 빈번해졌으며 싸움은 박정희가 손찌검을 하는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결국 이열란은 메모를 남겨둔 채 1950년 2월 6일 밤 관사를 나와 박정희와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메모 내용은 그동안 고마웠어요.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나를 찾지 마세요. 찾으러 오면 투신 자살하겠어요 라는 요지였는데 박정희와 산 것은 횟수로 3년이지만 실제 같이 산 것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열란의 가출에 박정희는 안절부절했고 그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동료들은 그 시절 박정희가 술을 마시면 이열란을 부르며 울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열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박정희가 자신에 대해 교만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험담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면서 기승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이열란과 박정희는 헤어진 지 1년 반이 지난 1951년 대구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도 있었는데 이열란이 재혼해 대구에서 살고 있던 때 이열란이 길을 걷고 있는데 지프에서 빵빵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다 보니 박정희가 내리려고 해 마구 뛰어 도망갔다는데 마침 트럭이 지나가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박정희는 이열란의 남동생이 모 신문사 정치부 기자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에게 누나의 안부를 물었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이열란은 한번 접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두 사람 다 재혼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을 때였고 이열란은 1992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와 유경수. 박정희 소령이 육군본부에 이동에 따라 대구와 부산을 옮겨 다니던 1950년 8월 어느 날 박정희의 부관인 송재천 소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송재천 소위는 외가 쪽으로 육촌 동생인 유경수라는 25살 아가씨가 있는데 부산에서 가족과 피란살이를 하고 있다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박정희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박정희가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자 송재천은 그 길로 부산 영도에서 새빵을 얻어 살고 있는 유경수의 어머니를 찾아가 만남을 성사시켰고 박정희와 유경수는 1950년 8월 하순 영도다리 옆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유경수는 충북 옥천군 교동리에서 1925년에 태어났는데 큰언니 유긴순과는 11살 오빠 유긴수와는 7살, 막내 동생 유계수와는 4살 터울이었고 아버지 육종과는 옥천에서 유명한 갑부였습니다. 대궐 같은 저택은 대지가 3,000평이나 되었고 저택을 둘러싼 담은 세로 100m, 가로 50m나 되었는데 육종과는 이 대저택을 자신의 왕국처럼 다스렸습니다. 육종과는 본처 이경령에게서 낳은 유경수 형제 말고 5명의 소실들에게서 18명을 낳아 자녀가 22명이나 되었는데 5 소실들은 대부분 육종관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며 그 밖에도 많은 여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육종관은 자식 모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평균 이상으로 교육했는데 여자는 고교, 남자는 대학까지 보냈고 소실 중에는 일본 여성도 있었습니다. 소실 중 한 명은 육종관이 사준 서울 사직동에서 살았는데 이 집은 육종관의 여러 자녀들이 서울에 유학할 때 기거하는 거점이 되어 유경수도 서울 배화여고에 다닐 때 이 집에 살았습니다. 육종관은 이제에도 밝았지만 기계를 다루는 데에도 호기심과 재능이 많아 일제강점기 시절 촌에 사는데도 포드 자동차, 시보레 승용차, 트럭, 사이드카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직스러운 유경수에게 죽양보통학교 상급반 시절부터 장부 정리, 편지 대필, 헌돈 다리미질, 고물상에서 가져온 헌 부속품의 기름칠하기 등등의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유경수는 1938년 4월 서울 배화여자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성적은 바닥권으로 4년제 배화고녀, 입학 첫 학기의 평균 성적은 전교 118명 중 107등,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102명 중 91등이었습니다. 유경수는 1942년 3월 배화여고를 졸업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상급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해 옥천 교동집으로 내려왔고 1945년 10월 중학교 과정인 옥천 공립여자 전수학교의 가사 담당 교사가 되어 1년 반을 재직했습니다. 박정희 소령은 1950년 8월 하순 유경수와 한 번 만나고 나서 며칠 후 유경수의 부산집을 찾아갔는데 박정희가 방문 앞에서 군화끈을 푸는 뒷모습을 보고 뒷모습이 든든했다고 훗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상이 어땠느냐는 동생 예수의 질문에는 눈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 콧날이 날카로워 성깔이 있어 뵈더구나. 그러나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렸어라고 말했습니다. 유경수와 어머니는 박정희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송재천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지만 결혼을 결심했는데 어머니는 유경수의 결정을 지지했으나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박정희는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1950년 9월 15일 중령으로 진급했고 부산 문현동 부근에 있던 육본이 9월 22일 대구로 이동하자 박정희도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박정희는 송재천 소위에게 트럭을 한 대 주어 부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육종관의 가족들을 옥천으로 태워보내는 길에 대구로 모시고 와서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종관 일가를 태운 트럭이 대구를 지날 때 이경량은 남편에게 약혼식 얘기는 꺼내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댄 뒤 유경수 예수만 데리고 내렸습니다. 모녀는 대구 동성로 사거리 자유백화점 옆 일식당으로 갔는데 약혼식에는 당시 연애 중이던 조카 박영옥과 김종필 대위도 참석했습니다. 약혼식 후 모녀는 옥천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박정희는 6번 트럭 행렬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가 옥천에 사는 장인 육종관을 찾아가 인사했지만 육종관은 절을 대충 받고는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박정희는 육종관의 말에 고개만 주걱거리면서 라이터를 꺼내 손장난을 쳤답니다. 박정희 유행이 집을 떠나자 육종관은 태도가 그게 뭐야. 라이터를 찰칵거리지를 않나. 꽁초까지 피우지도 않고 장초를 끄질 않나. 라고 아내에게 불만을 터뜨렸답니다. 아내가 육종관에게 딸의 결혼을 애원하다시피 했으나 육종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육종관은 딸의 결혼을 반대한 뒤로는 사위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죽는 날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육종관이 1965년 12월 26일 현직 대통령의 장인으로 숨졌을 때도 모든 신문에는 사진 한 장 없이 단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유경수와 재혼하기로 결심한 박정희에게 당장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는 조강지처 김호남의 호적 정리였는데 이 고민은 조카 박재석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조카가 김호남의 아버지를 찾아가 가출 후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며 이혼을 독촉하자 김호남의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어 호적은 1950년 11월 1일자로 정리되었습니다. 박정희는 1950년 10월 신설된 구사단의 사단장 참모장으로 발령받았는데 구사단 사령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옮겨가자 결혼을 염두에 두고 대구 삼덕동에 방 3개짜리 한옥을 전세냈습니다. 박정희는 결혼일이 다가와서야 전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유경수는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육종관은 이미 박정희의 호적을 떼보고는 더욱 거세게 딸을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 육종관은 대전에 간다면서 집을 나가버리고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혼 하루 전 대구로 내려가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육종관은 서울 사직동에 살던 큰계성댁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이경량은 유경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박정희, 유경수의 결혼식은 1950년 12월 12일 오후 대구 계산동 천주교성당에서 열렸는데 유경수는 박정희의 대구사범 은사의 손에 이끌려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례를 맡은 허업 대구시장은 결혼 전 신랑 신부와 만난 적이 없어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이라고 서두를 때 장례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삼덕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박정희는 먼저 이동한 구사단 사령부를 찾아 강원도로 향했고 대구와 전선 사이를 오고 가는 보급부대 편으로 유경수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유경수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면서 독서와 편지 쓰기로 그리움을 달랬는데 구사단 사령부는 1951년 3월 강릉시 남쪽 영주군 구산리로 이동했습니다.
1951년 4월 대령으로 승진한 박정희는 연락병을 보내 대구에 유경수를 군용 앰뷸런스에 태워 데리고 와서 강릉에서 두 사람은 뒤늦은 신혼여행을 즐겼답니다. 꿈같은 전선의 신혼생활을 일주일간 보내고 돌아간 아내에게 박정희는 사진과 편지와 자작시를 보내주었는데 붉은 선이 그려진 괴지에 써보낸 시의 제목은 춘3월 소묘였습니다.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울너울 거울 같은 호수에 나를 빼안아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유경수는 이 시에 나와 영이란 글 뒤에 영자의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영수라고 적어두었는데 이 시를 유경수는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읽어보곤 했답니다. 1952년 2월 1일 저녁 유경수가 산통을 시작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어 산파가 안방에서 아이를 받고 있을 때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은 박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지켰다고 합니다. 딸은 2월 2일 새벽에 태어났는데 그녀라는 이름은 박정희가 옥편을 뒤져서 지은 것으로 그녀에서 무궁화 그는 조국을 상징했습니다. 박정희는 1952년 10월부터 광주 육군포병학교에서 몇 달간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이 박정희 부부는 광주에 새빵을 얻어 살아 박근혜가 그때 태어났다면 그의 고향은 대구가 아니라 광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1953년 2월에 포병학교를 졸업한 뒤 3군단 내 신설 포병단 단장으로 전보되고 준장으로 진급했고 그해 12월 말 미 육군 포병학교 고등군사반으로 유학을 떠나 1954년 5월 귀국했습니다. 박정희가 교육을 받을 동안 두 사람은 닷새가 멀다고 편지를 썼다는데 박정희는 귀국 후 2군단 포병사령관을 거쳐 광주 육군 포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1955년 6월 강원도 인제 5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3년 후 딸 박재옥과 결혼할 한병기 중위를 전속 부관으로 발탁했고 1956년 서울 장충체육관 부근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지내 육군대학에 입교했습니다. 1958년 5월 박정희는 서울 충현동에서 신당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대지 100평, 건평 30평쯤 되는 일본식 단층 집으로 이곳은 3년 후 5.16 쿠데타의 산실이 됩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새벽으로 예정되었는데 박정희가 5월 15일 밤 9시가 넘어 신당동 자택에서 혁명군 임시주의소가 있는 육관구 사령부로 갈 준비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는 박정희에게 유경수가 그니 숙제 좀 봐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이 숙제를 봐달라는 돌출 발언에 주변에 있던 장성들과 장교들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목숨을 건 쿠데타 현장으로 나가는 긴박한 순간에 그 수장인 남편 덜어 딸의 숙제를 봐주라고 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몸 조심하세요라는 당부의 말로 이해했답니다. 박정희는 1963년 10월 15일 46살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유경수는 38살로 청와대 안주인이 되었는데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내에게 편지와 시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유경수는 평소 너그럽고 인자했으나 남편 때문에 속상하기는 여염직 부녀자와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남편의 음주 습관과 여자 문제였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도 술만 마시면 남들에게 속내를 보이는 게 유경수는 싫었는데 박정희는 술자리에서 흥이 나면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종 와이셔츠나 손수건에 립스틱을 묻혀 들어가기도 했는데 유경수는 대통령인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었고 유경수와 박정희 사이에서 벌어진 언쟁의 소재 중에는 여자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 인기 절정의 여배우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한 기업체 사장 집에서 몰래 만난다는 정보를 들은 유경수가 그 집을 찾아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여성 편력을 참지 못한 육 여사가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를 가출하여 종적을 감췄다는 소문 등 온갖 얘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술자리에 자주 끼거나 자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은 육 여사의 곱지 않은 눈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많습니다. 여성의 술자리 동석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에서 두 여인이 박 대통령의 술시중을 들고 12륙에 가담한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의 법정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빈번했습니다. 이른바 채용사 구실을 한 박선호 과장은
12.6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의 여인들에 대해 지금도 수십 명이 인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단을 밝히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서거로 유경수란 통제장치가 사라지면서 박 대통령의 여성 편력이 유교계 탐닉으로 줄다름질 쳤다는 주장도 있는데 유교기 술시 중인지 성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8.15 광복기념식이 열린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쯤 제1교포 문세광이 연단을 향해 세 발의 총탄을 발사했고 한 발이 연단 의자에 앉아있던 윤 여사의 머리에 관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윤 여사가 죽고 5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두 발의 총탄을 맞고 절명했습니다. 이로써 1961년 5.16 쿠데타로부터 만 18년 5개월 10일 동안 이어져 온 박정희의 절대 권력도 막을 내리고 한 시대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절대 권력을 누린 박정희의 세 여인 김호남, 이혈란, 그리고 유경수였습니다.